나라고 모든 사령탑은 다 뇌에서 나오죠. 움직이고 자율신경계 말고 심장이 뛰고 스스로 이런 자율신경계 말고 그 모든 호르몬들은 다 뇌에서 관장하죠. 그죠? 나오는 거잖아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에 보면은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뇌의 관제탑이에요. 시상하부는 뇌의 관제탑. 여기서 신호를 딱 보냅니다. 어디다가 신호를 보내냐면 뇌 하수체에다가 신호를 딱 보냅니다. 시상하부가 관제탑이에요. 대통령. 그러면 뇌 하수체에다 명령을 딱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했냐면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을 나오게끔 안 나오게끔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이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갑상선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해 생각보다 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갑상선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의 대사의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더우면 온도를 올려 내려 이렇게 체온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대사는 균형이 있어야 되죠. 이 균형을 유지하는 밸런스도 이 갑상선 호르몬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전달하죠. 야, 우리 주인이 추우니까 갑상선 좀 올려, 내려, 분비해. 이런 것들을 자극을 줘서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호르몬을 분비해서 쭉 가다 보면 얘가 어디냐면 우리 갑상선은 어디냐면 명리대니 음토 가시면 돼요. 자, 갑상선 어디냐면 우리 여기 목에 보면은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있어서 모양이 가본 모양이다. 남자들이 이렇게 가본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갑갑자를 써서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우리 목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저 잡히는 게 잡히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좀 부었다 이러면은 갑작스레 좀 부었다 피곤하다 약간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목에 보면 잡힙니다. 이 갑상선 안에 보면 이 가부 모양으로 나비 모양으로 있는 걸 갑상선이라는데 이 갑상선을 합대경으로 명일이더니 음초고 음, 요렇게 해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걸 합계해서 보시면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펼쳐져요. 이거를 소엽이라고 합니다. 소엽. 소엽이라고 요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펼치면 소엽이 있어요. 그 소엽 안에 소엽이라고 하고 그 소엽 안에 뭐가 있냐면 여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포. 이 여포는 갑상선을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포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이 여포는 무게가 약 5cm 가로 세로.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12g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소엽 안에 이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이 여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데 우리가 평생에 호르몬 분비는 티스푼 한 스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코테카리만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은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게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포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 봤더니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얘기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빠르게 뛰고 느리게 뜨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장 박동 이걸 자율신경계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관장하는 게 갑상선에 관장이 된다. 또는 뭐요? 지방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역할도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 이전에 갑상선이 있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갑상선에는 소엽이 있고 이 소엽 안에는 여포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목점처럼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네 개가 있어요. 뒤쪽으로 있습니다. 갑상선, 부갑산성은. 그래서 갑상선은 윤활유 역할을 해서 신진대사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심장박동이라든지 지방분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잘 안 잡힙니다. 부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갑상선. 얘는 포도 모양으로 완두콩 모양으로 네 개가 있습니다. 얘는 부가상선. 얘는 뭐냐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에
칼슘 용도 1%를 유지해야 되면 되죠. 혈액의 1%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항상성 유지하는 거는 누가 한다? 부가산선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산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 아, 우리 혈액 속에 칼슘 용도, 이 칼슘 용도가 깨지면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이걸 무조건 유지해야 되네. 이거 유지하는 게 부가산선 호르몬이고, 갑상선 호르몬이요. 체온 조절하고, 지방 분해하고, 심장 띄우고, 뭐 신진대사 이런 원활하게 만드는 것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쭉 나오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시상하부에서 내 하수체에다가 호르몬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주인이 추워 온도를 좀 올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호르몬이 딱 분비해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가산소 호르몬에서 나오겠죠. 야,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1% 유지해. 칼슘 가져와. 이거는 부가상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 신호를 이렇게 딱 보냅니다. 신호를 딱 보내면, 이 신호를 보내면 네 몸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중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티록신은 T4, T3 이렇게 구분 지어집니다. T4는 뭐냐면 요오드가 4개 연결되어 있고 T3는 요오드가 3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T4가 나오고 T3가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뇌하수체에서 분비해서 신호를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옆에서 만들어지겠죠? 쭉 나오는데 이 T4 요오드가 4개 연결된 이 호르몬은 이 갑상선 호르몬은요 비활성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90%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이게 원활하게 100%를 다 쓰면 우리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90%는 버려져요. 근데 10%는요,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온도 올려, 야, 체온 유지해, 야, 심장박동 뛰어,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10%는 버려지고 10%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거나 하면 얘가 지 기능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00%다 쓰면 너무 좋은데. 근데 신이 우리 몸은 너무 과학적이라서 하나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르몬 계열도 갑상선 호르몬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유방에도 생기고 자궁에도 생기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90%가 버려진 게 너무 아까워서 신이 우리한테 40%, 20%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90%가 버려진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40%가 만들어지는 곳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높으면 갑상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술을 마거나 음주를 많이 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간에 무리 가는 사람들이 간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원인이. 자, 그리고 20%는 어디서 쓰이냐면 장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너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를 예방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관장하면 되죠? 간을 좋게 하고 장을 좋게 하면 갑상선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간하고 장이 갑상선 호르몬에게 엄청 도움이 된다. 간이, 간에 하는 역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호르몬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간하고 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한다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죠. 얘는 뭐예요? 항상성 유지죠. 혈액의 1%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품을 먹으면 좋을까요? 칼맥디라든지 이런 제품을 조금 먹어주시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먹어주시면 뼈도 튼튼하게 하지만 호르몬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솔루션을 할 때에는 이거 좋아 저거 저거 줘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왜 먹어야 되는지를 그런 게 뭐예요? 호르몬의 계열의 예방도 되지만 간도 지킬 수 있고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뭘 하나를 먹어도 다 과학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가 간도 좋고 장도 좋아, 칼슘도 많이 먹었어.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떠냐 하면, 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엽에서, 여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비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우리가 TSH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재료가 뭐냐면 요오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오드를 많이 먹죠. 바닷가 쪽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할 일은 적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요? 간이나 장이나 칼슘의 용도가 잘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는 크게 어떤 질병이 나오냐 하면 갑상선 항진이 있고 저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레이부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진이 있고 저하를 만나게 되는데 항진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서 레이부스병이라고도 하고 또는 T4에서 T3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 T4는 90%죠. T3는 10%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이게서 간과 장에서 전환시켜서 사용해줘야 되는데 간과 장이 안 좋아서 전환이 안 돼서 갑상선 항진이 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오드가 부족해서 오기도 하는데 요오드가 부족해서 올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김, 미역 이런 걸 많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먼저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간과 장이 문제가 되어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을 봤더니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라고 보면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24시간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쉽게 에너지는 돌아가는데 쉽게 피곤해요. 그다음에 심장의 펌프질이 빨라지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부정맥이 자주 옵니다. 그다음에 심혈관 쪽에 적신호가 와요. 체중이 이 열감이 많고 화닥화닥 끓이니까 체중이 감소됩니다. 체중이 감소돼서 살이 빠져서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체중만 빠져나가면 너무 좋지만 근육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식은땀이 많고 얼굴이 붉어지고 열감이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항진증 약을 먹이기도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먹었더니 뭐예요? 부작용도 굉장히 빠르게 오죠.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예요? 골다공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고세포, 조고세포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일정한 시간에 네, 없어지고 생겨고 이런 주기들이 무너지면서 부실공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항진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저하가 되면 저하는 굉장히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결단이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게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싫고 뭐든지 기타리즘이 생겨요. 그다음에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니까 노폐물도 빨리 쌓이게 되죠.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뚱뚱한데 늘 추워요. 땀이 많이 나고, 땀이 잘 안 나고, 그 땀이 안 나니까 발끝이 갈라지고,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심장이 천천히 뛰어서 섬액입니다. 그다음에 혈액에 혈전이 쌓여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항진과 저하로 나누어지는 문제는 생기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항진이든 저하든 어디를 다스리면 갑상선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났다 하시면 뭐를 권해주면 좋을까요? 빅시슬, 그다음에 비군, 스트레스 완화해주는 비군, 아세로라, 할매,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 장,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어브렉스 이런 것들을 금액에 맞게끔 조율해 주면 갑상선 항진이든 저하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더블엑스 안에는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럼 요오드 들어가는 거 불편하시다 하시면 병원에서 못 먹게 하니까 불편하시면 더블엑스를 빼고 비군이라든지 아세로라든지 파셀리늄이라든지 밀크시슬이라든지 간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추천해주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엄청 간단하죠, 설명이. 별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흐름만 조금 이해하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질병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제가 한 장짜리로 오픈해서 이제 누구나를 만나면 혹시 주변에 갑상선 이렇게 조금 걸려지는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집안 내력에 있어서 조금 있다면 이렇게 소개를 조금 받으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크시슬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걸 먹어도 간도 좋지만 다른 것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조금 드셔도 좋고 권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자, 제가 이거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해서 이걸 한 장짜리로 만들었어요. 사업 설명. 혹시 보이시죠? 어, 저기 이거 보이죠?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이 설명만큼 이 표현만큼 좋은 게 없어가지고 로르피아나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명품의 가치를 리더님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명품을 내가 쓰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한 적은 있는데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한 장짜리 사업 설명으로 조금 풀어드려 볼게요. 이거는 영상인데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자를 수 있으면 조금 잘라볼게요. 혹시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음, 영상은, 네. 누가 켜고 있죠? 대답해 주니까 좋네요, 제가. 자, 오케이. 자, 요거는, 로루피아나, 혹시 로루피아나 명품을 아시는 분? 내 명품 좀 안다. 소율이더니 아시나? 어디 갔노? 로루피아는 모르죠? 로루피아나가 왜 명품인지, 명품 중에 명품인데, 명품 조금 안다는 거 우리 헤르메스 정도잖아요. 그래도 좀 좁게나 안 되면 헤르메스 들고 다니는데 그 위에 상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영상을 왜 로루피아인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봐보세요. 영상 나오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TV 다이렉트가 또 먼저 시작합니다. 네이버 지도 열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내 차 보험. 보이죠? 들리죠? 오케이, 네. 럭셔리하우스 브랜드를 보유한 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의 아들은 매년 여름마다 이 지키는 사람들을 아시죠? 자신들만의 알마니. 전통이 있습니다. 상류층들이 방문하는 럭셔리한 휴양지 중 하나인 포르토피노에 있는 로로피아나 매장에서 폴로 셔츠와 스웨터를 구입한 거죠. 얼마나 특별하길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회장 부자가 여름마다 구입할까요?
요란스러운 스타 마케팅 없이도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명품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로로피아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세기부터 시작된 장인 정신, 남성, 여성,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자신들의 직무를 이용해 최상의 아이템을 선보이는 로로피아나는 19세기 초 모직물 사업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메이든 이탈리가 고급 직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던 시절, 로로피아나만의 엄선된 고급 직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자랑했죠. 시크함을 자랑하는 입생 로랑의 니트부터 조르지오 알마니의 수트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컬렉션에 사용된 원단, 대부분은 로로피아나의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선물. 로로피아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품질입니다. 로로피아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재로 만드는 것을 주력했습니다. 2013년 로로피아나의 단골 손님 아르노 부자는 로로피아나의 지분 80%를 인수한데요. 이 과정에서 로로피아나 가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 디자이너를 데리고 오지 말 것. 오직 품질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로로피아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섬유를 찾기 위해 6대에 걸쳐 섬유에 대해 파고들었죠. 그 결과 자연 속에서 공극의 섬유를 찾아냅니다. 전 세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섬유 노하우를 유산으로 갖게 된 로로피아나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쿠냐. 세계 연 공급량이 약 8,000kg 이치 안 되는 고급 소재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무더운 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쿠냐는 금빛 속털로 만들어내는데 매우 짧고 촘촘한 초미세 털이죠. 덕분에 뛰어난 온도 조절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섬유를 얻을 수 있는 비쿠냐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로로피아나는 페루 정부와 함께 보호 작업을 진행하며 멸종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베이비 캐시미어. 새끼 염소에서 얻는 베이비 캐시미어는 오직 로로피아나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80g에 불과한 이 속털로 만들어진 소재는 입어보면 품질이 차이를 단번에 느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The Gift of Kings. 로로피아나가 선별한 메리노 양에서 채집 후 정성과 전문성을 담아 가공되는 이 섬유는 왕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캐시미어보다 더 가늘고 비쿠냐만큼이나 가볍죠. 특유의 카네이션 향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캐시미어. 부드러운 금이라 불리는 이 소재는 카프라 히리커스 염소 속털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최고 등급의 캐시미어는 머리카락 굵기 4분의 1 정도로 미세하죠. 최고의 캐시미어를 위해 로로피아나는 염소와 염소지기의 관계를 염두에 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채집합니다. 염소와 사람이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로로피아나의 모든 섬유는 인위적으로 깎은 것이 아닌 완전 무해한 빗질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미묘한 차이가 오롯이 고객들의 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혁신적인 소재 개발. 최상의 럭셔리를 위한 로로피아나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그 결과 새로운 야심작을 선보입니다. 이름하여 캐시 데님. 이탈리아 장인과 일본의 데님 제조 전문가가 만든 캐시 데님은 섬세한 섬유 혼방을 위해 요즘 날에 잘 사용하지 않는 빈티지 배트를 사용. 전문가의 감독하게 매우 느린 속도로 직조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느리냐고요? 하루 종일 작업해야 겨우 50m를 생산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템에서 최상의 로로피아나 럭셔리 경험하기를 목적으로 탄생한 캐시데님 팬츠와 재킷은 그야말로 그 목표를 현실화한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로로피아나를 입기 시작하면 평생 옷장이 라벨들로 채우고 싶어질 만큼 뛰어난 품질과 모던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한 것을 끌리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로로피아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소재로 계속해서 다양한 개발을 이어가며 한계를 뛰어넘는 소재들을 선보이는 중이죠. 로로피아나의 완벽주의가 탄생시킨 진정한 럭셔리함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하인드 네임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너무 입고 싶지 않아요? 가벼워서 로고 하나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한 번 입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그 옷, 입어보고 싶지 않은 그 명품. 근데 어렵잖아요. 예, 보시면. 이 땅콩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연아. 조연아가 옷이 목폴로부터, 이 알죠? 땅콩 사건. 조연아가 입었던 옷이 다 조르피아 옷입니다. 예. 이 목폴로 하나가 800만 원, 이 코트 하나가 5천만 원, 예, 코트 하나 5천만 원, 예, 목폴로 하나 800, 뭐, 1000단위, 이렇거든요. 조연아가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옷 벌팅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럭셔리. 그런데 우리가 옷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입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따뜻한 거, 그거 깃털같이 가벼운데, 그거 너무 따뜻하고, 뭐, 편안하고, 근데 옷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느낌이 없는 그 느낌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무슨 옷은 아니더라도 먹는 거는 어떠냐는 거예요. 먹는 게 명품을 내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1분짜리거든요. 영상이 되게 많은데, 당신이 변했습니다. 먹는 거는 우리가 명품 해충보다 먹을 수 있다. 농약이 해롭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89년의 식물도 역사, 컬러에 90년 따라 넘는 영양소가 역사.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자연 친화적 농법을 고집하고 식물 영양소의 생명력을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먹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먹는 거는. 목폴로 5천만 원, 천만 원 주고 목폴로 목 두르는 거, 이거, 우리 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들고 나가겠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먹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짜리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아미가 왜 자산이 될까? 명품은요, 팔려나갑니다. 내가 뭐고 하지 않아도, 노르피아나도 팔아 하지 않아요. 로고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살까요? 입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거죠. 뭐, 샤넬, 문구가 가슴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하지 않지만 사죠. 왜 우리가 냄비도 샐러드 마스터 집에 들고 다닐 것도 아닌데, 1,000만 원짜리를 냄비를 쓰잖아요. 왜? 명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쓰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옷은 아니지만 먹는 거라든지 생활용품 속에서는 그 명품의 가치만큼인데 가격은요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 계속 한 번 쓴 사람은 또 쓰고 싶다는 거예요. 또 쓰고 싶다는 게 이게 대박인 거예요. 한 번 알면 한 번 이해하면 다른 거는 못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 로르피아나처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마트를 바꿔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면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백화점 수준의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트를 바꿨더니 백화점만큼 좋은 제품은 샐러드 마사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네 키는요 100만 원. 똑같이 316인데 그런 것처럼 제대로 알면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제품의 백화점 수준만큼의 제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명품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백화점보다 저렴하죠. 그리고 뭐예요? 백화점에서는 못 바꿔요. 볼 수 있어요? MI 진상 아니면은 뭐 바꿔주긴 하겠지. 백화점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얼굴 거슬리고 하여튼 뭐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 근데 아미는 묻고 따지지 않고 만족 보증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쓰면 백화점에서 100만 원 쓰면 5만 원 쿠폰 주죠. 근데 아미는요, 100만 원 쓰면 6만 원 현금으로 준다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돈으로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장바구니 구독.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구독 경제는 지금 모든 것들 구독 경제로 돌아가는데 구독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쓰지만 알면 무조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파는 게 아니고 무조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 혜택이에요. 그러면 자, 난 소비자 안 하고 사업자로 가볼게. 지금 모든 경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업자를 갈 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일단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연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돈이 사업체가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게 있어. 사업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가 상승률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0만 원 벌어서 내년에 200만 원을 쓸 돈이 없죠. 그런데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끔 물가 상승률에서 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소비자가 해도 되지만 사업자가 해도 돼도 너무 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일단 공부를 해야 돼. 네가 나랑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면 돼. 근데 내가 빠르게 목표가 있어.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을 만나도 돼. 그리고 뭐예요? OM이 듣고 DBC를 들으면 돼.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걸 만들면 되냐면 내가 그 구도를 만들어 줄 거야. 어떤 구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구도가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0만 원 만드는 수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만들면 나는 뭐요? 100만 원이 버는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만들면 뭐요? 나는 연봉 5천에서 6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대로 내가 안내해 주다. 그래서 참 10만 원 벌어보고 100만 원 벌어보고 5천만 원 연봉이 되는 걸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다. 왜 가능하냐면 이 제품이 명품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면 그 사람들은 매니아가 되어서 쓸 수 있게끔 내가 안내해 줄 거예요. 로로피아나처럼. 이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리더님이 더 살을 붙여도 되고 설명을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잘 듣는다 하시면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풀으셔도 되고 카탈로그로 차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야? 만남을 지속하면서 만드셔야 되는데 자 코로나 이전에 성장했던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때 다 위기가 왔는데 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장의 키워드를 물어봤더니 홈미팅을 가지고 있던 팀들은 강화되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차팅이 좀 바쁘시겠지만 차팅을 늘려나가면서 홈미팅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맨투맨으로 뭐든지 그걸 우리가 9% 미팅에서 배웠던 걸 우리가 만나시는 분들한테 접목해서 계속 알리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인파티를 배웠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인파티를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카탈로그를 배웠다면 카탈로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확장을 한 사람 두 사람 맨투맨으로 확장시켜서 만들어져야 이 위기 속에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의 시스템도 돌아가지만 소수의 홈미팅이 두세 명씩에 이거를 계속 늘리면서 해야지만 위기가 와도 경기가 어려움에도 로로피아나처럼 이거를 쓰게 되는 매니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쓰고 싶어도 몰라서 못 쓰죠. 알면 쓰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최근에 누굴 만났는데 빅토리라이트 제품을 너무 잘 알던 아티스트의 제품을 처음 들었다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게 아티스트 화장품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할 정도로 내가 충격받은. 쉽게 얘기하면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소수의 그룹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저 조금, 조금 필드에서 많이 해보시고, 결국에는 뭐, 그렇죠. 뭐, 알리는 게 장기지 뭐. 많이 입 열고 알리시는 게 제일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그냥 두 분만 하고 마무리하게, 문세영 기자님하고 이섬일 리더님 두 분 화면 켜셔가지고 F부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철 기자님 먼저 할까요? 네,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리더님. 네. 음, F부터 어떻게 하지? 그냥 느낌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어, 내가, 뭐가 들리, 질병도 너무 좋았고요. 음, 질병을 이렇게 한 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들으니까, 음, 예, 그래도 조금 잘 빨리빨리 이해가 돼요. 어, 그리고 사업 설명에 나는 이런 명품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음, 코르피아나, 로로피아나, 이거, 로로피아나, 음, 로로피아나, 이거 음, 하면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음, 먹는 걸 명품으로 소개하고 싶다. 이 말이 음, 와닿네요. 네, 예. 그래서 알겠어. 저도 이 말을 써먹어야 되겠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이선미 네. 리더님 될까요? 네, 네, 네. 네. 아, 잠시만요. 네. 괜찮아요. 주말 어, 저녁이라서 다, 네, 저번에 이게 못 들었는데, 음, 로로피아나 오늘 네,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정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음, 정말 입고 싶다. 근데 너무 턱없이 비싸다.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소재를 이용했다는 게 정말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저희는 또 그 대단한 거, 이면에 저희 아메 뉴트라이트가 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음, 우리 노란 색깔 책자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음, 또 읽어봐야 될 생각이 많이 들고 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그 BF 방금 저는 이제 뷰티 차팅 했거든요. 뷰티 했거든요. 네네, 그 뷰티를 이제 들으면서 정말 간단하게 그 음, 보라색깔 스크럽 있잖아요. 그거 네네, 들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해드렸더니 다들 이제 좋아라 하셨고 또 지금 저희 이제 우리 리더님들한테 다 해드렸거든요. 제가 음, 좀 몇 분 해드렸어요. 지금 여기 음, 들어오신 분 몇 분 해드렸어요. 음, 다들 좋아라 음,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배웠던 거를 바로바로 써먹어서 음, 그 BF 만들기에서 바로 써먹어가지고 9%를 진짜 많이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음, 들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BF 만들기 이제 8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9월 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권정희 리더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음, 시간이 아직 괜찮아가지고, 네, 음, 그, 홈미팅은 진리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일요일 저녁은 어떻게 보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마무리하는데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을 만들어 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 어쨌든 오늘 음원 중에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아메이로. 근데 딱 한 가지 미팅에 참 궁금하지요? 딱 한 가지 미팅.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각종 미팅에 참석하시면 성공하신답니다. 됐지요? 딱 한 가지인데 각종 미팅이에요. 요거 참석하시면 아미로 성공하실 수 있답니다. 그 토요일 날 밥 먹으면서 윤수희 스폰서님이 그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아미 사업을 10년을 정도를 했다. 그런데 맹세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미팅이 모든 미팅 중에 특히 DBC. DBC는 10년 사업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명희 리더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셨군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핑계 대려고 하면 내 무슨 일 때문에 주말에는 안 되는데 이랬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모든 리더님들도 성공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뭐, 우리끼리니까, 예,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가신 거,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되는 거로 보여주신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윤순이 꿈다방 팀의 일원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희 리더님 한 말씀 해보실래요? 8월 회계운동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이거 하면 돼요. 제 목소리 네, 들려요?
네, 아, 들립니다. 아, 저는, 먼저, 다이아몬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 이거 하는 줄 몰랐어요. 관심 별로 좀, 한다 하면서도 미팅에 오면서, 할 것만 하고 제가, 편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홈미팅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간절합니다. 음,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그냥 좋다. 내가 좋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아까 방금 검정님 리더님 말하셨는데, 모든 미팅에 참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비팀 맞아요? 네, 네, 손효수 리더님 화면 켜고 계시네요.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음, 하다 보니까. 음, 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에다가 하나 지금 올렸거든요. 8월 15일 날 핀별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명단 좀 올려주시고 티는 뭐, 주문 안 했는데 어떻게든 빌려줘도 어떻게든 또 외국계 어디 사이즈를 뭐 어떻게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시청하셨던 분들은 성함을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조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리더님들과 함께 1시간 정도